여러분, 혹시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후 10명 중 8명이 최소 한 번은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이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갑자기 말을 안 듣거나 배우자를 떠나보내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는 이사라는 거죠. 그때 후회합니다. 왜 미리 준비 안 했을까? 지금부터 그 후회를 막을 수 있는 6가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작은 집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애들도 다 나갔는데 큰 집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사시는 분들 처음 한두 달은 아늑하다고 좋아하세요. 청소할 곳도 적고 관리하기 편하다고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면 말씀이 달라집니다. 집이 감옥 같다고 하십니다. 앉을 자리는 있는데 살 공간이 없다고 표현하세요. 식탁을 놓을 공간이 없어서 밥을 침대에 앉아서 먹게 되고 거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집니다. 물건을 놓을 곳이 없으니까 매일 뭘 버릴까 고민하다가 하루가 가고 그러다 보면 심리적 여유까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권하는 노후 최적 평수가 있습니다. 18평에서 20평입니다. 왜 이 평수냐고요? 부부가 각자 방을 하나씩 가질 수 있고 함께 쉴 거실 공간도 확보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라도 각자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집니다. 한 분은 일찍 주무시고 한 분은 늦게 주무실 수도 있고 취미 생활도 다를 수 있으니까요. 줄이고 싶으시다면 집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근처로 가야지. 그런데 실제로 병원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병원 근처에 사시면 하루 종일 앰뷸런스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가 처음엔 그냥 소음인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면 그게 이웃의 비명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소리의 주인공이 나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병원은 기다리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닙니다. 병원 근처에서 산다는 건 아프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병드는 거예요. 매일 환자복 입은 사람들, 휠체어 타고 다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미래를 미리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느냐? 바로 복지관 근처입니다. 복지관과 병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지만 복지관은 사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복지관에 가면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뭔가를 배우고 웃고 이야기하고 삶이 굴러갑니다. 그것도 대부분 무료거나 도시락 하나 값보다 저렴합니다. 프로그램 서너 개 듣고 점심까지 먹고 와도 몇천 원이면 됩니다. 병원은 지출입니다. 가면 갈수록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투자입니다. 나를 살리는 투자예요.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외로움도 해결되고 하루의 리듬도 생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미 복지관역 근처 집값이 학군지보다 비쌉니다. 왜냐고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복지관 접근성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기준은 자녀와의 거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나이에 어디 가겠어?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지. 그런데 실제로 자녀와 함께 살아보신 분들 이야기는 다릅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손주들 보는 재미도 있고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며느리 말투가 변합니다. 사위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집에 항상 부모님이 계신다는 게 눈치의 연속입니다. 친구를 부르기도 애매하고 부부싸움도 마음껏 못하고 늦게 들어오면 왠지 미안하고요.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집인데 눈치가 보입니다. TV 소리를 크게 틀 수도 없고 냉장고를 함부로 열 수도 없고 어느새 손님 같은 기분이 듭니다. 숙식 제공자로 전락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는 거리입니다.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이나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바로 달려갈 수 있지만 각자의 삶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거리입니다. 가까우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 이게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힘들고 너무 멀면 도움받기 어렵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가장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듭니다. 네 번째 기준은 전원주택에 관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하십니다. 앞에 산 있고 뒤에 텃밭 있고 아침에 새소리 듣고 저녁에 고기 구워 먹고 정말 낭만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전원주택에서 살아보신 분들 이야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 한 달만 낭만이고 그 다음부터는 노동입니다. 봄에는 잡초와 전쟁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자라는 잡초 때문에 매주 풀을 뽑아야 합니다. 여름에는 모기와 벌레가 문제입니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벌레들이 집 안까지 들어옵니다. 가을에는 낙엽 치우느라 허리가 휩니다. 겨울에는 눈 치우다가 넘어져서 응급실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살기가 아니라 버티기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마트, 병원, 약국이 모두 차로 30분 거리입니다. 운전하실 때는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운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식들도 자주 오기 어렵습니다. 멀다는 이유로 명절에나 한 번씩 오게 됩니다. 사람 소리 하나 없는 집에서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전원주택으로 이사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서울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경치는 좋은데 아무 소리도 없으니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 소리가 먼저입니다. 뭔가 불편해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복입니다. 외로움은 어떤 통증보다 빠르게 몸을 망가뜨립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공원입니다.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이 집값 비싼 이유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여기 공원 가까워요입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여기 오래 살기 좋아요라는 뜻입니다. 나이 들수록 약국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책로 가까운 게 중요합니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 우울증, 불면증. 이 모든 걸 예방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그런데 다들 걷기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하십니다. 왜일까요? 집 근처에 마땅히 걸을 만한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좁고 차 많은 인도, 시멘트 덩어리 아파트 단지, 커다란 도로만 있는 동네에서 걷는 건 건강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많은 산책로, 호수가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 쬐을 수 있는 쉼터가 있는 동네라면 걷는 게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매일 나가게 되고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하루의 리듬이 생깁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과 마주치고 자연을 느끼고 천천히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이게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공원이 가까운가, 산책로는 잘 돼 있는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걷지 않으면 마음이 먼저 주저앉고 마음이 주저앉으면 몸도 같이 무너집니다. 약보다 먼저 챙길 건 발 디딜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기준은 자산 가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난 그냥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큰 병이 생기거나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집을 처분해서 돌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집이 안 팔립니다. 너무 외진 곳에 있거나 너무 오래된 구조거나 너무 비싸게 들여놓은 전원주택이거나 살 땐 좋았지만 팔 땐 아무도 안 보러 오는 집이 됩니다. 결국 가장 힘들 때 가장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사는 집은 살기도 편해야 하지만 팔기도 쉬워야 합니다. 교통이 편하고 생활 인프라가 있고 수요가 꾸준한 곳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건 투자보다 더 중요한 탈출로 확보입니다. 마지막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꾸미고 살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까지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이 곧 자산입니다. 노년에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팔 수 없는 집은 결국 나도 묵고 자식도 묵습니다. 마지막 집은 내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 내가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엔 참 다양한 집이 있습니다. 아파트, 전원주택, 실버타운, 빌라. 그 중에서도 노후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실버타운, 전원주택, 아파트입니다. 먼저 실버타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팝도 나오고 병원도 있고 운동 프로그램도 많다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실버타운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입구엔 경비, 안엔 간호사, 아침 저녁 챙겨주는 직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편안함이 당신의 마음까지 채워주진 못합니다. 왜냐고요? 거긴 젊은이도 아이도 다양성도 없는 단일 세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사람과 같은 식사를 하고 대화 주제는 혈압, 병원, 약 이야기뿐입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 지금 사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 실제로 실버타운을 나오는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시설은 호텔인데 마음은 감옥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정해진 대로 돌아가니 사람이 메말라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입주했다가 수천만 원 입주비를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삶을 살아내는 공간인가입니다. 누군가 챙겨주는 집이 아니라 내가 주체로 살아가는 집 말입니다. 그게 없다면 아무리 편해도 그 집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살기 편한 감옥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원주택입니다. 마당 있는 집, 나무 심고 텃밭도 가꾸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은 다릅니다. 낭만은 첫 달까지고 그 다음은 노동입니다. 봄에는 잡초와의 전쟁, 여름에는 벌레와의 사투, 가을에는 낙엽 치우기, 겨울에는 눈 치우다가 넘어져 응급실. 이건 살기가 아니라 버티기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고립입니다. 마트, 병원, 약국이 모두 차로 30분 거리고 자식들도 오기 어렵습니다. 사람 소리 하나 없는 집에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 어르신이 전원주택으로 이사 갔다가 1년도 안 돼서 서울로 다시 돌아오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경치는 좋은데 아무 소리도 없으니 마음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 소리가 먼저입니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바로 아파트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다시 아파트로 돌아올까요? 왜 살아보니 아파트가 최고라는 말이 나올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파트는 가장 적은 위험, 가장 높은 안정성을 가진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마트, 복지관, 약국 모두 걸어서 10분 안에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위급할 때 도와줄 이웃이 있습니다. 관리실, 경비, CCTV 등 안전 시스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유지비도 생각보다 적고 관리도 깔끔하게 됩니다.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노년층을 위한 문화센터,
동호회 등이 활발하게 운영됩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특히 요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는 경로당, 복지관, 병원, 어린이집까지 한꺼번에 갖춘 작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불만은 있어도 망한 선택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소도시에 도심 속 전원형 아파트가 뜨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공원이 있고 자연이 있는 단지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 에코시티, 원주 기업도시, 세종시 도담단지, 나주 혁신도시, 파주 운정지구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은 대체로 공원, 산책로, 호수 같은 자연환경과 병원, 복지관, 쇼핑, 교통 인프라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보다 집값도 훨씬 낮습니다. 은퇴 이후 제2의 주거지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이런 중소도시형 전원형 아파트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실버타운은 낭만은 있지만 외로움이 큽니다. 전원주택은 멋있지만 삶을 지탱해 주진 않습니다. 아파트는 완벽하진 않아도 실패는 막아줍니다.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는 모든 걸 적당히 갖춘 현실적 이상형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내 삶에 가장 맞는 조합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기준을 알고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다음 이사는 떠밀린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한 마지막 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상황별로 어떤 집이 가장 적합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복지관 근처 아파트가 무조건 1순위입니다. 연금이 많지 않고 소득이 거의 없고 생활비도 빠듯하다면 무조건 복지관 중심 생활권을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곳에는 돈이 안 드는 서비스가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식사, 교육, 운동, 심리상담, 심지어 문화활동까지 복지관은 무료 종합센터입니다. 집이 비좁더라도 복지관 하나로 심리적, 사회적, 건강적 돌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있다는 건 노후의 삶의 리듬과 의미를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두 번째, 건강에 불안이 있다면 도보 10분 거리 병원, 엘리베이터 있는 집을 보세요. 무릎이 안 좋거나 만성 질환이 있다면 1층 혹은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은 무조건 걸어서 10분 이내여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병원 옆에 살면서도 그 병원엔 한 번도 안 간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병원이 심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합은 이겁니다. 작지만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그리고 그 근처에 내과와 치과, 약국이 골고루 있는 곳입니다. 이건 진짜 몸이 살아있는 한내 발로 다닐 수 있는 주거지입니다. 그게 노후의 독립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이 걱정된다면 단지 내 경로당, 문화센터, 주민 모임이 활발한 아파트를 찾으세요. 사람은 외로워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공간이 동네 약국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남편과 사별하거나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노후를 지탱하는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아직 활동적인 성격이시라면 도심형 신축 단지 혹은 중소도시 복합 단지를 보세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실버타운보다 젊은 사람들과 섞여 있는 곳이 훨씬 에너지가 좋습니다. 마트, 백화점, 도서관, 지하철이 다 붙어 있는 곳. 요즘은 이런 곳이 시니어에게도 어울리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중년 이후 삶은 아웃사이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조용히 물러날 필요 없습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좋습니다. 놀이터 소리, 버스 정류장 소리, 지나가는 청년들의 목소리.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진짜 마지막 집을 고민 중이라면 팔기 쉬운 집, 그리고 돌봄 시설을 끼고 있는 지역을 보세요.
지금은 멀쩡해도 80세 이후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내가 혼자 살 수 없을 때 그때를 도와줄 시스템이 근처에 있는가? 요양병원, 방문,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식들이 오는데 불편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서울이라면 교통 허브 근처, 지방이라면 중소도시 중심지. 무조건 차 타고 1시간 안쪽이어야 정말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언제든 처분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그 무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무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조명을 켜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이미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는 그 다음 반, 행동하는 준비만 남았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어떤 노년을 살고 싶은지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림이 선명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덜 흔들립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어떤 집을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집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누구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중 혼자 사는 분들의 비율은 25%를 넘어섰고 70대 이상에선 3명 중 1명이 1인 가구입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대부분이 혼자 살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구와 살 것인가가 아니라 혼자 살더라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1인 가구가 외로워지지 않으려면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경비 아저씨가 있고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이 있고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나를 아는 얼굴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산다는 건 관계가 단절된 구조 속에서 사는 것이지 진짜 물리적으로 혼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직접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존 모임, 동아리, 복지관 프로그램. 이건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살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수요일 복지관 합창단 연습, 동네 도서관 낭독 모임, 마을 신문 만들기 동아리, 걷기 모임, 자전거 모임, 채소 나눔 모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활동에 꾸준히 얼굴을 비추는 것, 그게 심리적 면역력이 되고 어떤 위기에도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회적 백신이 됩니다. 절대 혼자 살면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고립형 전원주택 지역, 초고층 대단지지만 커뮤니티가 전무한 곳, 이웃 간 왕래가 없고 복지관 하나 없는 동네. 이런 곳에서 혼자 살면 몸이 아프지 않아도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내가 아플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이 가능한가가 생명선입니다. 반대로 아파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고 경로당, 문화센터, 복지관, 보건소가 도보권에 있고 관리실, 주민센터와 연락망이 잘 연결된 곳. 이런 곳은 혼자 살아도 혼자 갇히지 않은 삶이 가능합니다. 혼자 사는 여성 혹은 남성에게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성이라면 보안이 철저한 곳, CCTV, 출입 통제, 관리실 응대 등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밤길이 밝고 안전한 동네여야 하고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여성 공동체 또는 친밀한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남성이라면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만들 수 있는 환경, 복지관, 운동시설 등이 있어야 합니다. 식사와 청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 예를 들어 반찬 배달, 세탁 서비스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병환 시 도와줄 수 있는 기본 인프라, 주치의, 요양시설, 방문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1인 가구의 노후는 물리적 고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고립을 막는 싸움입니다.
혼자 살아도 나는 이 사회의 일부다라는 감각만 있으면 그건 충분히 건강한 삶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혼자 살아도 단단하게 살 수 있을까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노년은 누구랑 사느냐보다 어떤 일상을 쌓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은 오늘 당신이 만든 하나의 작은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집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삶의 무대를 고르는 일입니다. 이 무대가 좁아도 따뜻하고 조용해도 외롭지 않으며 언제든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는 곳이라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좋은 집입니다. 그 집이 복지관 옆 작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산책로가 가까운 단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삶을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다음 이사 그리고 다음 인생을 준비하는 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